오늘 제가 신백강 박사님 서재 좀 왔습니다. 신백강 박사님은 제가 이기자통신에서 인터뷰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책을 새로 하나 내셔서 제가 책 소개도 드릴 겸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서재를 방문했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저도 다리가 좀 불편해서 박사님 찾아뵙지 못했고, 박사님도 계속 저술 활동을 하시느라고 찾아뵐 시간이 없었는데, 박사님 이번에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우리 독자들한테 간략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네. 했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때 한국 정부에서 이거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고, 또 학계에서도 또 언론계에서도 일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중국에서 한국을 얕잡아보고 역사 침략을 넘어서 문화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치가 중국 거다. 네, 그거는 원료가? 정말 상상도 네. 못했습니다. 또 네. 한복이 뭐 원류가 중국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 침략을 했을 때 그 우리가 명쾌한 태도를 보였으면 쟤들이 저렇게 함부로 한국을 대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역사 문화 침략 다음에 올 것은 뭡니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북 지역이 본래 중국 땅이란 얘기거든요. 예. 동북의 역사가 전부 중국의 역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도 문제나 이런 위안부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동북공정에 관한 문제고, 예. 특히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 말은 중국의 그 주석이 나서 가지고 동북공정 이론을 세계에다 알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미국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망언을 했을 때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고, 트럼프에게도 한국이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또 중국 대사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네.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던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많은 문헌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사실 한국이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런 내용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간단히라도 그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왜 그렇다. 네. 그런 배경 설명이 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그런 이론을 제창하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없으면 네. 이거는 구호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주장하는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이 이론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책을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카메라 쪽으로. 예. 이 책입니다. 네. 예. 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흔히 많은 독자들은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우리 고대사는 많은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이 제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것도 무슨 너무 국수주의 아닌가. 예, 또 요즘 말로 뭐 국뽕주의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박사님, 그러면은 이런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예, 책을 쓰시게 된 겁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네. 이제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에 대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고조선은 발해조선이 원래 고조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 자료가 뭐 한국에 있는 이 한국 사람이 쓴 자료가 아니고 전부 이제 중국인이 쓴 한족이 쓴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대가 올라갈수록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도 연대가 더 빠른,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 네. 한당 시대의 자료를 가지고 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우리는 이 발해조선이 이 고조선이 발해를 중심으로 출발했다면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조선의 후예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났겠어요? 당연히 조상을 이어서 발해를 중심으로 발전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그 고구려의 수도가 하북성 동남쪽에 평주라는데 그 고조선 때는 평양이었던 곳이고 예. 그 뒤에 이제 평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고구려 때 평주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전부 중국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음. 고구려의 평주가 수도가 있을 때에는 고구려와 이 수당의 국경선이 하북성 남쪽, 현재는 역수요역이란 말이에요. 네. 역수. 예. 그 역수가 북경을 기준으로 하면 역수를 북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하북성 남쪽에 네. 이제 호타하 부근. 네, 제가 지도를 거기에 지금 갈석산도 있고 네. 요수도 있고 그런데 그 요수가 남북조 시대에는 남북조 시대라는 게 바로 그 당나라 이전 아닙니까? 네. 그때는 요수가 역수라고 한 그것을 1500년 전에 유신이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구려와 그 수당의 국경선이 역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령 이제 수양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살수대첩이라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천강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수양제 당태종이 건너왔던 그 강이 청천강이 아니고 역수였던 겁니다. 하북성 남쪽에. 예.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문죄요가리라 그랬거든요. 예. 수양제 당태종이 직접 쓴 친서. 네.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친조라 그래. 친히 조서를 내렸단 말이죠. 예. 거기에 보면 문죄요가리라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저 고구려의 미미한 저 족속들이 요수와 갈석산 부근에서 모여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들먹이면은 바로 요수와 갈석산을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럼 갈석산은 길림성, 연영성, 한반도에 역사상 있어본 일이 없잖아요. 네. 하북성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그 중국의 황제들이 고구려를 치러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그 중심 지역이 요수와 갈석산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때의 요수는 역수였다는 겁니다. 고구려 때 요수가 역수라는 건 1500년 전에 남북조 시대 유신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강 이름이 요수, 연수, 역수다. 네. 왜 역수냐? 상고 시대에는 그 지역이 유역의 땅이었어. 바꿀 역자. 예. 그래서 물 이름이 역수요. 그 다음에 한족의 국경선으로서 마지막 국경선이 그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한족의 영토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강이 요수예요. 예. 그러니까 멀 요자를 써서 요수라 한 거야. 또 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나라가 있잖아요. 남북조 시대에. 예. 진초, 연제, 한위조는 연나라. 예. 이 연나라가 중국 사람들은 이 흔히 만주까지 예, 이렇게 뭐 만주가 다 연나라 땅이라고 하는데 예. 연나라의 국경이 거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연나라의 물이니까 그걸 연수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유신의 문집 보면
이 역수, 연수, 요수 이 이름이 세 가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병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 우리 고대사를 크게 그르친 거는 요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동이 현재 요하의 동쪽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낙랑군은 요동 동쪽에 있다고 나오거든, 기록에. 예. 그러면 요동 동쪽이면은 한반도 청천강, 대동강 부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실수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답사도 안 하고, 또 이제 그 보는 사료가 사고전서처럼 이렇게 그 안에 8만 권이 있어가지고 여러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만 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지금 연영성의 요수는 한나라 당나라 때,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때에는 연영성에는 요수가 없었어요. 연영성에는. 왜냐하면 연영성에 오늘날 우리가 요수로 알고 있는 그 요하, 요수가 그게 그전에는 한나라 당나라 때에는 거기는 요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현재의 요하가 한나라 당나라 때 요하라고 생각해가지고 요하 동쪽을 요동, 그 요하 서쪽을 요서 이렇게 해온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하가 언제부터 요하로 됐느냐?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구려 뒤에 아니야? 그러면 그게 요 나라 땅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강이 요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거란족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고구려 땅 아닙니까? 고구려 때에는 현재 요하가 구려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현재 연영성의 요하는 요하란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요하라고 했다가 고구려 때 구려하려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산해경 같은 데 보면 고대의 그 고조선 시대의 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발해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동남쪽으로. 그런데 현재 요하는 서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죠. 그렇죠?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려면 하북성에 있어야 됩니다. 북경 위에 그렇죠. 위치로 봐서. 그렇지 않으면 발해로 들어갈 때 동남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급하신 그 산해경이라는 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리를 나타낼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산해경 그러면 어떤 책에 대해서 경자를 붙일 때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책이 아니면 경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책 중에 뭐 역경, 시경, 서경, 뭐 노자 도덕경, 도가의 최고 경전이 도덕경 아니야. 유가의 최고 경전이 시경, 서경 아니야. 지리서의 최고 경전이 산해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 산해경이 사실은 이제 해내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고사 우리 고조선 환국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를 지배하면서 그때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려면 산해경을 부정해야 되잖아. 고조선 이야기가 전부 거기에 나오니까. 뭐 숙신, 백민, 뭐 조선 이런 이야기가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을 정사로 인정하면 고조선을 인정하는 게 되고, 고조선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고조선이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해경을 부정했단 말이야. 근데 광복 이후에 우리 한국 학자들까지 고조선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산해경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산해경을 인용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마천 사기는 정사로 인정하면서 사마천이 인용해서 상고사를 쓴 산해경은 그게 야사라고 부정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 고대사가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무슨 야사다. 정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우리 국사책에서는 전혀 실리지 않고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사책은 고조선은 실제 역사 아니고 신화다. 그래서 각 국사학과에 고조선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일체.
신화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앞에 뭐 이렇게 관웅 뭐 천왕해서 이렇게 고음 나오고 그거는 배우기는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신화로 배우고 선사시대로 배우지 역사로 배우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야, 그게 사실은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역사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고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로 중국 기록에 산해경의 그 조선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고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예.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산해경을 부정하고 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고 산해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인용하지 않거나 인용을 하면 강단사학자들은 발해의 모퉁이에 이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발해 지역까지 무슨 뭐 나라가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송호정 고수 같은 사람은 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동해진에 북해지우라고 나오거든요. 예.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 북해가 발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쪽 이 동쪽 바다 북부에 있다. 이렇게 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라고 분명히 썼는데 그 송 교수는 북부의 모퉁이라고. 그러니까 동해 바닷가의 북쪽이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꿔가지고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영역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대동강 유역으로 고조선의 발상지를 하기 위해서 산해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북해라고 하는 것을 북부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북쪽 지역이라고. 그럼 다른 나라 지금 사람들은 자기 고대 역사를 찬란한 위대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네. 글자를 조작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자기 민족의 역사를 그 후손들이 그 민족의 뿌리를 잘라내고 강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바꾸는 이건 세계에 없는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관이 지금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식민사학자를 동원해서 식민사관을 정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고조선은 신화다. 한반도는 출발점이 대동강 유역이다. 예. 그래서 한사군, 뭐 고조선 다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광복 이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걸 정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통설이라고 그래요. 정설이라고까지는 자기들이 말할 수가 없고 통설이다. 예. 예? 통용되는 설이다. 예. 해가지고 그걸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발해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 같아서 네.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해경의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네.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조선의 이름은 발해 모퉁이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 이름을 제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그러지만 제대로 말하면 발해조선이죠.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예. 이성계조선하고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성계조선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는데 예. 이 대동강 유역의 조선과 대륙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그러면 이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마치 안개속을 해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네. 지금 고조선이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사료인데 그게 너무 간단히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님이 혼자 네. 그 책을 편찬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는지 대륙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발해조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발해조선이라는 용어는 어떤 박사님이 학계에 이렇게 뭐 제안하는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발해조선이란 용어는 그동안 고조선이란 용어를 써왔는데 예. 아마 제가 최초로 썼을 겁니다. 예. 용어 자체를. 네.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으니까 대동강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발해조선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조선하고 이 발해조선하고는 고조선의 한 또 범주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고조선 그러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유만조선은 사실 고조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만은. 그런데 이제 현재 식민사학에서는 단군조선은 신화고 기자조선은 없었다. 그래서 유만조선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게 잘못.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이 우리 역사가 자기들의 속국처럼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국가적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만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예. 대만은 또 계속 중국 땅이 아니었고 청나라 때 네. 몇십 년 동안 중국 땅으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동이 지역이죠. 예. 근데 그 대만을 이제 중국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국은 지금 땅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국가 장래로 볼 때 상당히 아주 중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은 목전에 이런 말을 두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주로 온다는 거 아니야. 예. 서리가 내리면 다음에는 얼음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가을이 왔으면 겨울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고조선의 강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사님께서 연구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아낸 고구려 강력, 백제 강력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걸 합쳤을 때 예, 중국은 오히려 우리 역사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그럼 중국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강력을 가지고 존재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중국 전체가 우리 거였느냐? 이 뭐 중국 문화가 우리 거였느냐? 예, 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예.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방이란 사람이 한나라를 세워서 네. 그 뒤에는 또 한족들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주인으로서 지배했죠. 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우고 또 신라 김한보의 후에 이 사람들이 또 청나라를 세우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한족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나라 이전으로 올라가면 예. 한족은 중국 역사가 5,000년인데 한족 역사는 2,000년 좌우밖에 안 되잖아요. 네. 2,000년 이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있고 하은주도 있고 이렇잖아. 예. 이때는 한족 자체가 없었잖아. 그렇죠? 한족이 없었고 한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어느 민족이 중국의 주인이었느냐? 동이족이 주인이었다 이 말이야. 그 동이족 가운데 특히 동북지방에 동이가 9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세조자 동이란 이자 예. 조이족이 동이족의 9이족 중에 뿌리입니다. 예. 조이족이 이제 나누어져서 9개 이족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특히 조이족의 후손이야. 왜냐하면 이제 조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토템으로 했다는 거거든. 치우나 이런 분이 이제 치우의 문양이 삼조고 아닙니까? 예. 고구려 백제가 다 새 토템이거든요. 예. 백제도 그 백제 금동 향로에 보면 맨 위에는 봉황새를 딱 앉혀놔요. 고구려도 전부 삼조고 문양이고 그 삼조고가 치우 문양이에요. 그래서 조이족이 동이족의 시원이고 그러니까 복희, 소호 이런 분이 동이족의 초기의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새 토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고구려 백제가 다 이 새 토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뒤로 내려오면 한족도 중국 역사의 주인인 시절이 일부 있었던 거지. 그러나 한족이 중국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특히 동이족,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예. 주역이고 예. 그리고 그 뒤에 2000년 뒤에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뒤에 유방이라고 한 사람도 역시 화하족, 한족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의 동이족과 별도의 민족이 아니고 동이족이 동북방에 있던 동이족이 중원 지역으로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대입니다. 예. 동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원과 농경지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동북 지역이에요. 동북방은 밑으로 내려오면 발해가 있고 그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몽골 대초원이 있고 또 이 요서, 요동 이쪽에 다 농경지대고 그런데 이제 중원 쪽으로 들어가면 농경지거든요. 중원은 농경지예요. 그래서 완전한 농경.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농경지를 차지해 가지고 문화가 일시적으로 번성했던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족이 2000년 전에 한나라를 세워 가지고 계속 중국의 주인으로서 있었느냐? 아니라 이 말이야. 한족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세워서 뭐 한나라가 500년도 안 갔어요. 전한 후한 다 해야. 또 그 뒤에 당나라도 300년도 안 돼. 그러니까 한족이 중국 역사 무대의 주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객석으로 내려와서 가령 5호 16국 시대라든지 남북조 시대라든지 이런 때 또 수당 시대도 사실은 수당이 다 선비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 지금 중국의 한족이 중국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지. 달라진. 중국은 어느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올라가 보면 여러 민족이 그 민족 가운데서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중국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했는데 이것은 동북공정을 동북공정 이야기는 여기에 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원공정이라고 할 수 있어. 동북방이 저 사람들은 지금 동북지방이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한반도까지가 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중국의 일부다. 그런데 저는 저 중원이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다 발해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통치를 할 때 그 분포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북공정을 공격하는 것은 이게 동북지방이 중국 거라고 하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중원도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동이족 한민족의 조상들의 무대였다. 이런 것을 사료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네, 박사님. 특히 사고전서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 특히 중국사를 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요. 박사님 이 책과 더불어서 앞전에 그 책을 냈던 대차전 고조선이라는 책, 그 다음에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낭랑,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냈던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요 책을 같이 이렇게 이제 세트로 보면은 우리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저도 이 박사님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소개 시간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은 그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자료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썼고 또 하나는 한국과 중국의 그 지도자나 국민들이 가령 한국의 지도자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았으면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입 닫고 있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시진핑도 트럼프를 향해서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그런 역사를 제대로 바른 역사를 밝히지 않은 그런 강단사학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강단사학이 심기일전해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 역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역설 같지만 뭐 이게 우선 제목만 보면 뭐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
사료를 근거로 특히 사고전서라든지 예. 이런 중국의 자료를 근거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는가 네. 그거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국의 국민이나 중국의 국민이나 또 양국의 지도자들이 네. 서로 이 우위와 평화를 더 다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제대로 모르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시진핑 주석이 하면 말은 않지만 한국 국민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서로 양국의 국민과 지도자들이 우위와 평화를 네. 유지해 나가기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제가 자주 좀 찾아뵈면서 이 뭐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양한 주제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